베이스 키는 브레이크 레이스 타이거 슬라롬 스키로 165cm짜리입니다. 베이스 각도를 0.5도 각을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줄 파일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잠그면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45도로 딱 되어집니다. 강제적으로 0.5도로 각을 맞춰주는 거예요. 베이스에 대비해서 엣지가 0.5도로 각도로 절삭이 되는 거죠. 엣지 끝에서부터 엣지 끝까지가 0도라는 가정하에 이 엣지 부분만 0.5도의 각을 비스듬하게 깎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키딩이 일어나지 않아서 스키를 조작하는데 상당히 뻑뻑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엣지 끝에 보시면 엣지가 색깔이 변합니다. 소리가 심한 부분은 경화가 되었어요.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슬로프에 있는 이물질의 엣지가 순간적으로 긁히면서 뜨거운 엣지가 차가운 눈을 만나서 순간적으로 다 담금질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톤으로 문질러서 경화된 부분을 약하게 만들어서 깎으면 훨씬 잘 깎입니다. 훨씬 소리가 부드럽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듣기에도 뭔가 네, 소리가 거친 달라서, 소리가 나죠. 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네. 느낌이 딱 오네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작업을 했던 다이아몬드 스톤질을 다시 해주면 됩니다. 스톤에 물을 칠하든 그 엣지 쪽에다 물을 칠하든 가볍게 되고 흔들어 주시면 소리가 거친 소리에서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운 소리로 바뀔 겁니다. 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좀 소리가 좀 이상한 부분은 한 번 더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된 것 같아요. 물기를 닦고 훨씬 잘 깎이죠. 소리가 깎이는 소리가 납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럽죠. 자, 이렇게 하는 거는 깎았던 부분에 찌꺼기가 낀 거를 피해서 다음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깎으려고 자꾸 이동을 합니다. 일단 소리와 촉감으로 심하게 손상된 부분이 찾아내잖아요. 기계로 깎을 때에는 이렇게 섬세하게 깎지 않고 기계가 경화된 부분도 같이 깎아 나가기 때문에 스톤질을 할 이유는 없어요. 경화된 부분이 손으로 깎이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스톤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고, 기계는 경화된 부분을 갈아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가끔 새 스키인데도 불구하고 수작업을 하면 전혀 안 깎이는 스키들이 떠요. 그런 스키들은 기계로 엣지를 살짝 한번 날려주면 경화된 부분들이 다 없어져서 수작업하기 아주 수월해집니다. 파일이 좀 더 고운 걸로 가볍게 한번 싹 깎아줄 거예요. 베이스 엣지를 깎는 작업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얼마큼 깎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한정 깎아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깎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나간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다이아몬드 스톤으로 광을 내면서 각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면을 끝내고 나면 바로 광을 내는 작업을 하고 다음 면으로 넘어가요.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홀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적색 다이아몬드 800방 이렇게 껴서 홀더를 다른 거는 좀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고 섬세한 작업은 다시 한번 스펀지를 할 때 제가 좀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또 물기를 한 번 더 닦고 섬세한 작업은 이쪽 손으로 이렇게 다시 하죠. 살짝 구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스만 닿지 않고 에지 끝에만 살짝 닿을 정도로 살짝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작업이 될 겁니다. 다이아몬드 스톤 작업 여러 번에 걸쳐서 해요. 스톤 작업만 한 3번 정도 하니까 한 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2번, 3번 하면 더 좋아집니다. 이제 면은 끝났고요. 반대편 베이스 엣지를 또 거친 소리가 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특별하게 소리가 심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스톤질만 매일 어느 정도 가볍게만 해줘도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톤질을 매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나갔더니 날이 좋다고 생각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에지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에는 에지 튜닝을 새로 하시는 걸 권장을 하죠. 오늘 상처가 좀 크네요. 에지가 심하게 패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경화가 심하게 됐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따가 이 부분을 깎을 때에도 잘 안 깎일 거예요. 저희가 스키를 보고 이 사람의 스킹을 유추를 할 때 이 탑 쪽에 스크래치가 많은 스키를 앞부분부터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스키 좀 더 잘 타시는 분이겠죠. 스윗스팟 발바닥 밑에 부분에 상처가 유달리 많은 분들은 스키의 에지를 사용하는 면이 비교적 좀 좁다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제가 많이 문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에지가 심하게 스크래치를 먹었어요. 이거는 수작업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에지가 이미 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더 매끄럽게 하는 수준에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고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기계로 좀 갈아내서 면을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 상처가 커서 스톤 그라인딩을 해도 상처가 남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까 했던 과정을 다시 할게요. 스톤질을 먼저 했더니 좀 더 부드럽게 먼저 잘 깎이네. 기계 작업할 때는 다이아몬드 스톤 작업을 하지 않고 기계에 그냥 넣습니다. 기계가 다이아몬드 스톤보다 더 강하게 갈아내주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작업을 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강하게 갈아낸다는 얘기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기계 작업한 상태로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다이아몬드 스톤으로 마무리 작업, 저희가 흔히 그 피니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이아몬드 피니시를 해줘야지 강하게 갈려나간 부분들의 거칠거칠한 부분은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턴이 부드럽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작업에 비해서 기계가 많이 갈려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갈아내야 될 것들은 많이 갈아내고 조금 갈아내야 될 것들은 또 조금 갈아내죠. 기계라고 많이 깎아내고 수작업이라고 조금 깎아내는 게 아니라 작업하는 오퍼레이터가 조절을 하면서 깎기 때문에 많이 깎여나가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연중 행사로 엣지 튜닝 하시는 분들은 굳이 수작업을 하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탔는데 1년에 한 번 한다 그러면 되게 둔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수작업을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상처도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차피 기계로 좀 많이 갈아내야 될 상황일 거예요. 그럼 비싼 수작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계 작업을 잘하는 곳에 가서 기계를 한번 푹 밀어서 좀 정비를 잘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수작업은 매일매일 작업하시는 분들, 기문을 타는 친구들, 슬로프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스키장들, 등판이 많이 생기는 슬로프에서 타시는 분들은 에지를 항상 샤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깎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스톤질만 해서라도 타시면 좋긴 한데
그럴 때도 어쨌든 수작업으로 매일 손을 조금씩 봐야 되는 분들은 수작업을 하시는 걸 권장하죠. 그런데 매일 손 보지 않으면 비싼 수작업을 하실 이유도 별로 없고, 수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스킬이 예민하게 타셔야 돼요. 그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고운 파일로 또 곱게 한번 갈아낼 거예요.